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는 저 비투, 영끌, 그러니까 청년들을 상대로 한 개사기극을 벌려서 그냥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청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 같습니다. 청년들에게 영끌했다고, 비투했다고, 코인했다고, 주식한다고, 부동산 갭 투기한다고, 니네들이 다 나쁜 놈이다라고 전부 다 청년들에게 전부 다 뭔가 책임들을 다 떠넘깁니다. 네가 잘못한 거잖아. 네가 결정한 거잖아. 전세 사기 당한 것도 네 잘못이야. 누가 전세 대출 받으려고 했어? 월세 살아야지. 겁먹 들고 외차 끌고 다니고 오마카세 즐기고 해외여행 다니는 너희들이 다 잘못한 거야 라고 계속 몰아붙입니다.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일부 욕심부리고 탐욕을 가졌던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그들에게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건 기득권들, 금융권이나 언론이나 부동산이나 주식 금융업계나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민주당, 국민의힘 이 모든 거대 이 기득권들이 하는 폐악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도요. 저 금리 인하가 금방 될 것처럼 금방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빚을 지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. 주식 다시 올라갈 거니까 괜찮을 거니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. 비투가 17조가 또 넘었답니다. 주식시장에 다시 거품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래저래 엉망입니다. 거품 경제가 심해질 때마다 기득권들은 2030들을 이용했습니다. 이번에는요. 부모 세대인 586들의 퇴직금을 끌고 와가지고 부동산 갭 투기하게 만들고 다주택 분양에 뛰어들게 만들고 또 주식시장에 뛰어들게도 했습니다. 부모 세대의 노자금을 끌고 와가지고 2030들이 집을 사게 하고 새 아파트 분양받게 만든 거다라는 겁니다. 씁쓸한 얘기입니다.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의 결말이 좋을 수 없습니다. 처음에는 돈 버는 것처럼 보이죠. 20% 30% 투자만 하면 금방 돈 버니까 저축이 웃어 보이죠. 코인 투자했더니 2배 되고 3배 되는데 정상적인 투자를 하겠습니까? 못합니다.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월급 200만원 250만원 받는 게 우스운 거죠. 그렇게 살면 언제 1억 모으고 언제 5억 10억 모아서 여유롭게 파이어족 되겠냐라는 거죠. 그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욕심부리고 좀 더 수월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.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조금씩 잃으면 이제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거죠. 빚냈던 대출금에 이자도 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비투하면 이자가 엄청나죠. 8% 10%입니다. 감당이 되냐고요? 안 되죠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단타로 이제 빠지는 거죠. 그리고 금방 오를 수 있는 주식에 더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. 집착하게 되는 거죠.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말하는 주식은 거의 다 쓰레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알면서도 이제 뛰어들고 빠져드는 거죠. 그렇게 해야 금방 2배, 3배, 5배 늘려서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주식시장이 폭락 안 해도 비투한 이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. 서서히 대출금들이 물어나고 갚아야 될 이자가 늘어나고 이제 답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. 아주 작은 충격에도 빚낸 비투한 이들은 아주 큰 위기로 이제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들이 몰락한다라는 건 이미 예견된 모습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. 주가 또 2600 넘어간다. 또 내년 되면 다시 3000 올라간다. 이런 얘기들에 다시 비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씁쓸하고 암담할 뿐입니다. 앞으로요. 주식시장, 부동산시장, 코인 마찬가지 다 이제 어려우실 겁니다. 로또로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 이들이 많다라는 건데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인생 역전하고 싶다라는 건데 그게 쉬울 리 없다라는 겁니다. 주가가 코스피가 2600을 넘자 시용거래가 17조 5천억을 넘었다는데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. 은행 예금 금리가 4%대 밑으로 떨어지고 부동산도 어두우니까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연준이 금방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, 공매도 전면 금지 등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사실
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지금 39세 이하의 신용불량자가 23만 명이랍니다. 계속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. 고물가에 여전히 고금리인데 금방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다.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쉽게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비투하면요. 궁지로 내몰린다라는 겁니다. 함부로 실체가 없는 코인에 빚내가지고 돈 집어넣으면요. 인생 못 나가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.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지. 우리 윗세대들도 욕망이나 탐욕에 빠졌다가 부동산 때문에 자살한 이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. 과거에는 모든 게 부동산 불패였다. 아니라는 겁니다.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부동산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.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는 거고요. 사이클이다라는 겁니다.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건 무리하게 빚을 내가지고 뭔가를 하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. 세상에 싼 이자로 이자가 싸기 때문에 돈을 빌려와가지고 뭘 하는 게 유용하다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면 현실은 다르게 움직이다라는 겁니다.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산다라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, 많이 어렵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사는 게 힘들고 빡빡하고 난감하다라는 겁니다.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게 수월하게 금방금방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빚내가지고 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?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겁니다.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. 우리네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쉽게 뭔가를 돈 벌어서 괜찮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런 기대하면 인생이 끝장난다. 비투한 인간들이 나중에 결말이 좋아질 리 없다라는 겁니다. 금리 인하 기대감요? 기대하지 마십시오. 금리 금방 안 내려갑니다. 꽤 오랫동안 저 높은 금리로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. 함부로 빚내가지고 금방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빚에 쫓겨가지고 인생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인생을 헐값에 팔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